지금 하락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애매한 초기 단지는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가격 조정된 후반기 재개발 중에 투자금 작은 것, 신통기획보다는 저는 모아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번 챕터는 이제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개발. 이제 하락장에 재개발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재개발은 보면은 이제 저기 리모델링이랑 뭐 재건축은 이제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하락장 재개발 투자는 약간 물음표? 재개발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보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약간 가이드라고, 재개발이 어디가 좋아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가이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벌써 주의점부터 튀어나오죠. 일단 기본적인 주의점, 애매한 초기 단지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애매한 초기 단지라고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직후, 조합 설립 후, 건축 심의 전, 약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 하락장도 문제고, 공사비 인상도 문제고, 뭐 약간 PF, 뭐 대출 문제, 금리 문제 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의 재개발이, 물론 재건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초기 단지라고 하는 거는 조합 설립 이후의 초기, 정말 초기 딱 조합 설립 된 지 얼마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가격 반영은 꽤 됐어요. 가격 반영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격 반영은 되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가격은 비싼데 향후의 진행이 조금 애매한, 불안한 상황, 애매하다기보다는 불안한 상황.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애매한 초기 단지는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관리 처분 전후라는 건 최소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가 비례율이 1차적으로라도 나와서 관리 처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혹은 관리 처분인가 받고 아예 입주권 상태일 때, 아니면 이미 2주 떠난 상태일 때, 아니면은 좀 아예 리스크를 아예 없애고 싶다 그러면 착공한 상태일 때, 그때 사는 게 낫지. 조금 적극적이면은 관리 처분은 안 받았지만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는 1차적으로라도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초기 단계일 때는 여기가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낮게 나올지, 요새 분위기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나 높게 나올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고, 설사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나온다고 해도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얼마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좀 초중기 단계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많다, 불안한 감이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후기 단계가 아니면은 모아타운 등 진행이 빠를 수 있는 초기 어떤 투자에 리스크 안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리스크죠. 망할 수도 있어라는 리스크를 안고 조금 대박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하든지, 아예 원래 재개발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격언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거나 제일 나중에 들어가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뭐 격언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가장 적합하게 먹히는 타이밍이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일 처음 들어가거나 충분히 나중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오르고 시세는 내려서 사업성이 안 좋아졌어요. 시세를 내렸다는 거는 분양가를 높게 받기가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 가격을 비싸게는 못 받는데 비용은 늘어났다,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할 적에 조합원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깔아두고 들어가셔야 되고, 생각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 반영이 충분히 돼서 지금 너무 싸라는 생각이 듣는다면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좀 나는 여기가 지금 좀 저평가인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곳들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구역을 골라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을 따지셔야. 옛날에는 상승장 엄청 계속 상승장하고 막 분양가도 막 잘 받고 막
막 완판도 막 쉽게 되고 이랬을 적에는 사업성이 안 좋아도 입지 중심으로 잘 판단을 하시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 그래서 일반 분양분 많은 곳으로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좋지 않습니다. 재건축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해드렸는데 재개발은 조금 더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투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지금 다 투입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 금매를 잡을 수 있고 거기서 더 떨어지고 하는 그 중에서 그런 기회들이 뭐 내년에 온다라면은 지금도 일부 구역에서 혹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중에서 내년에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저점을 탄탄히 다진다라고 하면은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보수적. 이거 제가 지워버릴게요. 서울은 보수적으로 보수적 접근을 해야 된다. 예.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서울은 특히 25년의 물량이 또 많거든요. 서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지금 뭐 부가현 3구역이 너무 좋은데 되게 많이 내려가서 투자금 적게 피 낮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많은 구역들 중에서 일부 구역들이 정말 많이 내려갔고 가치 대비해서도 수급 상황에 의해서 많이 떨어진 곳들이 있거든요. 일부 괜찮은 곳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재개발 이제 뭐 어떤 거 매수해야 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조정된 이제 가격 조정된 가격 이게 조건이 3개예요. 가격 조정된 후반기 재개발 중에 투자금 작은 것. 이제 상승장 때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지역이 좀 구려도 완전 지방이 아닌 이상 후반기 재개발이면서 투자금 작은 것은 사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격 조정이 됨으로써 인해서 후반기 재개발 중에서 투자금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시고 요 두 개는 앞서 언급드린 바이고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제 인천 입주권 엄청 떨어졌거든요. 인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그 눌림목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정폭이 지금보다 더 클 때 소액으로 여러 개를 담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인천은 갭 투자를 하고 인천의 소액 뭐 재건축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규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개인 투자로 보면은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로 보면은 절세하면서 여러 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것이 조정장의 재개발 후반기 투자입니다. 특히 이제 입주권. 그러니까 이게 입주권일 경우에는 양도세 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입주권이잖아요. 일반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로는 절세하면서 여러 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멸실이 되고 나면은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4.6%로 취득세 4.6%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다주택 투자를 하기에 소액 재개발 후반기 투자가 괜찮고 그다음에 후반기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 입주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취득세 중과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완화되고 조정지역도 해제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재개발보다는 소액 재건축 투자를 여러 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어떤 거 소액 예를 들면 인천 기준 내가 인천에 어떤 눌림목 투자를 하겠어. 근데 여러 개를 담겠어라고 하면은 재개발 여러 개 담을지 재건축 여러 개 담을지는 그런 어떤 세금적인 규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가 덜 된 상태에서 절세하면서 여러 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입주권, 뭐 상인천, 뭐 여러 개 있죠. 뒤쪽에 설명이 안 돼 있고, 뭐 상인천도 엄청 싸졌고 도화 1구역도 엄청 싸졌고 뭐 북의 4구역도 엄청 싸졌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마도 내년도에 인천 전반적인 시장이 또 계속 안 좋으면서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금 뭐 7, 8천에서 1억 5천 사이에서 여러 개를 담으면은 또
투자금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나중에 뭐 2년 후쯤에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재개발 중에 또다시 인천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이 하락장에서 반등이 오면은 수도권이 계속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이라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수도권이면서 그러면서 투자금도 작은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라서 과도하게 조정이 된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적에 인천 재개발 입주권 투자는 지금보다 더 싸질 경우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도 노려볼 만한데 부산은 인천보다도 좀 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더 떨어질지도 인천보다는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가격 말고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부산도 미래 가치를 생각을 했을 적에 지방 중에 재개발 투자를 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좋다. 그렇다면은 일반 분양분이 많고 미분양만 나지 않는다라면, 미분양만 길게 나지 않는다라면은 재개발 투자해서 비례율 올라가고 조합원 분양가를 뭐 내리든지 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추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을 투자한다라면은 초투가 크면 비추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계나 백사 같은 곳들, 투자금이 좀 작을 만한 곳들이 조정 후에 투자금이 작은, 이미 상계 엄청 조정됐죠. 그러니까 조정된 후에 투자금이 작은 구역들을 소액으로 들어가면은 괜찮다. 그리고 일부 그 외에도 일부 유독 빠진 곳들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부가현 같은 곳들 괜찮은 시기가 올 거라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인데요. 이제 제가 서울은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통기획 모아타운은 약간 초기 투자로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초기 투자에 베팅을 한다면은 신통기획보다는 저는 모아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선정 자체가 일단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통기획 선정 전에 투자를 해야지 좀 초투도 적고 리스크를 테이킹함에도 하이 리턴을 좀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선정 자체가 쉽지가 않고, 선정이 안 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버리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선정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통기획 모아타운 중에서도 선전 전에 선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아타운은 선정까지는 조금 더 쉽습니다. 훨씬 너그럽게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선정빨로 단타로 치고 나오는 투자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고, 근데 신통기획은 선정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신통기획은 뭐 약간 또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쳐도, 그다음에 선정이 된다고 쳐도 저는 단타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통기획 통합 심의를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 아직 검증된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일반 재개발을 생각하면은 장기로 너무 길어요. 장기로 내가 이걸 보유해서 입주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고 험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거는 신속 통합이 정말 얼마나 신속 통합인지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신통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통기획 치고도 초기에 들어가서 뭐 선정되고 좀 가격 올랐을 때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신통기획 자체가 선정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신통기획보다는 좀 모아타운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아타운은 신통기획처럼 굉장히 초기 투자, 재개발 초기 투자이긴 하지만 잘만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짧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동의를 모아서 조합 설립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단계 등이 굉장히 짧게, 모아타운은 기반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를 거라는 게 검증이 됐어요. 주민들만 잘 으쌰으쌰 하면은 빠를 거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신통기획은 검증이 안 됐고 모아타운은 빠른 게 검증이 됐다. 모아타운 중에서도
각 모아주택, 각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들의 추진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산 곳에 그 조합이 추진이 빠르게 된다라면은 빨리 할 수 있다. 신통기획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정말로 인가가 얼마나 빨리 나고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될지는 미지수이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아타운은 선정이 좀 되기가 쉽다라고 하고, 모아타운은 이제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는 추진과 보통 추진이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신축 빌라 업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부동산 전문가이고 내가 모아타운 투자하세요라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전문가인데도 신축 빌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나쁜데 어쨌든 그런 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은 동의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장점도 있겠지만 노후도가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사업성도 안 좋아져요. 다가구를 쪼개가지고 신축 빌라를 지으면 사업성 무조건 안 좋아지고 노후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모아타운은 노후도 50% 이상이면은 지정은 해주지만 각 모아주택은 노후도 57%가 넘어야 그 조합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은 모아주택이 안 됨으로써 가로주택 자체가 빠그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빌라 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들이 리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아타운의 노후도는 굉장히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간당간당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삼전동 굉장히 좋고 입지 너무너무 좋고 뭐 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적으로 너무 좋으나 노후도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노후도 따지면은 요 삼전동 추진 ABC고요. 상단 ABC, 하단 ABC 중에 하단 ABC는 잘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축 빌라 한두 개라도 이렇게 구역별로 생기면은 노후도 깨질 수 있다라는 점 리스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노후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 지정에는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 있는데 50%만 넘으면 되니까 모아타운 지정되고 각 모아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는 57%가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짐이 아니고 어려워집니다. 네, 오탄데 이따 수정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시고요. 투자금 오히려 투자금 1억에서 1.5억 선에서, 그러니까 모아타운 추진을 하니 많이 할 때보다 아예 모아타운 지정도 되고 거기서 동의율도 한 60% 이상 70% 정도 모으고 충분히 요거는 분명히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안전성이 생길 적에 투자금 조금 모아타운 치고는 조금 크게 들여서 조합 설립하고 조합 설립이 됐거나 혹은 설립총회 진행된 정도에 들어가서 모아타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도 안정적이면서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의 투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정도 되기 전에 아주 소액 투자 혹은 지정은 되었으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지금 화곡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정이 됐는데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보다 작은 투자금으로 들어가서 빨리 법인으로 단타를 치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투자금으로 들어가서 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적당히 오른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 모아타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모아주택 조합이 설립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빠그러질 수 있고 노후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한 투자금 1억에서 1.5억 선에서 조합 설립된 곳 혹은 설립총회 정도 진행된 곳 혹은 동의율 75%라서 곧 80% 달성할 것 같은 곳, 그런 것들 면목동 이런 쪽에 있어요. 중랑구 중화동 이런 쪽들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보다는 모아타운이고 모아타운은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만 모아타운이 있는 게 아니고 모아타운스럽게 통합 가로주택을 추진하는 곳들이 경기도나 지방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남이나 광명 같이 그냥 통합적으로 가로주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시고 투자에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모아타운이 아닌 모아타운 비슷한 비서울 쪽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게 동의율까지 모인 곳들에 혹은 조합 설립이 된 곳들에 조금 좋은 매물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성남이나 광명 같은 곳들은 뭐 양지동이나 뭐 광명 6구역 이런 곳들에 괜찮은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7번은 조금 쉬었다가